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여기에 부작용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효진 의정부 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어나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저는 이틀 정도 고열이 있었고 주사 부위 통증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됐습니다. 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상 반응은 있으셨던 네. 거네요. 지금 113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는데 그중에 10,000명 정도가 이상 반응을 좀 신고를 했습니다. 이 비율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등의 지금까지 우리가 맞았던 백신과는 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백신이라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네. 제 주변에도 접종한 분들이 많은데요. 저와 비슷하게 발열이나 근육통, 그다음에 주사 부위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네, 백신 접종에 두려움이 생길만 하지만 대부분은 경증 이상 반응이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 경증 반응과 달리 사망 사례도 좀 신고가 됐었잖아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경증 반응은 백신이 면역 기능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중증 이상 반응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데요.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보이고 있는데 네. 현재 조사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백신과 사망 간에는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 사례의 경우 요양병원 환자이거나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같이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제 청장년층에 대해서 접종을 좀 중단한 이런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부터 이제 다시 재개가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혈전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혈전은 혈액이 응고돼서 혈관을 막는 것으로 혈관이 손상되거나 혈류가 정체될 때 발생하는데요. 아직 명확히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혈전증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면역 반응이 활발한 젊은 층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난 4월 7일에 유럽의학청은 혈전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한 부작용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코로나19에 의한 폐해보다는 백신에 의한 분명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 백신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전은 60세 이하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2주 안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이후에 2주 안에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다리가 붓는다던가 계속해서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아니면 심한 두통이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피부에 출혈 같은 게 있는 것들이 보이면은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백신은 네. 오늘부터 이제 재개를 정부도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백신을 맞고도 다시 걸렸다는 건데 그만큼 좀 불안감도 커질 것 같아요. 네, 독감 주사를 맞더라고 하더라도 독감에 100%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백신이 이게 완전히 효과를 100%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백신은 한 번 접종해도 효과가 좋지만 최소한 1회 접종 후에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보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접종 직후에는 이제 보호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접종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좀 지켜야겠네요. 네. 자, 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 조금 더 우려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나은 거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는 분들은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셔야 하고요.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다면 코로나 감염 시에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인 경우에 폴리솔베이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접종 금기 대상인데요. 폴리솔베이트는 폐렴구금 백신이나 자궁 경부암 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런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고 하면 접종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접종일에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 등의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접종하시면 안 되고요.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발열이 호전된 후에 접종을 해야 됩니다. 접종 후에는 접종 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반드시 대기해서 관찰한 뒤에 귀가하시고 귀가한 뒤에도 3일 정도는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전후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정부는 집단 면역을 11월 안에 형성할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형성이 돼야 우리가 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국민 상당수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서 면역력이 없는 국민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가 이제 집단 면역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목표를 7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신이 알려진 70에서 90%의 효능은 유증상 감염 예방 수치입니다. 무증상 감염 예방 효과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11월에 예방접종률이 70%를 달성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감염내과 이효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